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처음 조피디입니다. 처음인가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맞은 게? 역시 밥을 먹고 하니 네. 네 저는 최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한천 작가입니다. 홍대리예요. 네, 반갑습니다. 뭐 지난 녹화 때 저희 반지장 1부 그 반지 원정대를 했었는데 너무 세계관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갖고 길게 이렇게 설명하다가 설명하고 얘기하다가 다음에 두 개 탑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볼 영화 한번 최 배우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2021년 3월 18일 재개봉한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입니다. 프로도는 절대 반지의 악의 힘을 버텨내며 샘과 함께 모르도르로 향하던 중 모리아 광산 때부터 쫓아오던 골룸의 습격을 받지만 둘에게 제압되고 모르도르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한편 소중한 동료 보로미르를 잃은 아라곤과 레골라스 김리는 오크들에게 잡혀간 피핀과 메리를 찾기 위해 흔적을 찾아갑니다. 오크에게 붙잡혔던 그들은 로안의 기마병 에오메르가 오크들을 공격하는 사이에 판고른 숲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 숲에서 백색의 마법사가 된 간달프를 만나게 됩니다. 아라곤 일행 또한 흔적을 찾다가 에오메르를 만나게 되고 사루만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로안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라곤 일행과 간달프는 로안의 왕 세오덴 왕을 찾아가 사루만의 힘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사루만의 우르크하이 군대와의 대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황 대리님 이어서 또 남은 기본 정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시리즈에 대한 주요 뭐 기본 정보는 전편에 말씀드린 것 같고 두 개 탑입니다. 반지 원정대 같은 경우 2001년 12월 31일 개봉했고 원래 개봉했을 때 이 두 개 탑은 2002년 12월 19일 거의 1년 만에 1년 만에 후속작이 나왔죠. 진짜 기다리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한 편씩 후속작이 나오는 경험도 참 신기했었고 그렇죠. 또 2002년 즈음에서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도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해리포터 파냐 뭐 반지의 제왕 파냐 맞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매년 진짜 겨울이 기다려졌어요. 그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행복한 네. 몇 년 동안이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는 조금 별로였고 반지의 제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동일하게 2017년 1월에 확장판 이때 같이 두 개 탑도 개봉을 했었고 재개봉했습니다. 뭐 동일하게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을 했죠. 그래서 이제 1편이 좀 뭔가 세계관을 만드는데 집중이 돼 있다면 2편에서 본격적인 액션이 시작된다라고 네. 좀 기대를 많이 했었고 네. 또 뭐 이따 다루게 될 헬름 협곡의 전투는 그냥 뭐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백미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백미. 기마전 한마디로 말을 타고 대규모 전투를 벌이고 공성전 뭐 이런 거에 거의 뭐 바이블 같은 그런 레퍼런스로 많이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장면이죠. 하여튼 뭐 원래 1, 2, 3편 중에 보통 2편이 제일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2편 괜찮습니다. 러닝 타임은 179분 한 3시간 정도 네. 되고 현재 지금 재개봉한 기준 시점으로는 한 1만 명 정도 네.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2002년 당시에는 500만 정도. 와, 2002년에 500만이면 진짜 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500만을 거죠. 동원한 영화 두 개의 탑 되겠습니다. 네. 그 환천 작가님 아까 1부에서는 네. 이제 그 반지원정대는 아무래도 액션이나 전투씬보다는 좀 이야기 설명이 많아서 재미가 없었고 좀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항상 네. 말씀하시는 기대했던 게 못 미쳤다. 두 개 탑은 좀 어떠셨나요? 한 줄 평으로 이어서 뭐 가셔도 되고. 네. 네. 저의 한 줄 평은 맞지 않았던 반지 끼우고 보니 얼추 맞네. 한 줄평이 이렇게 네. 내러티브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3부는 이제 완전 잘 맞는 반지. 그러니까. 드디어 찾았다. 뭐 이런 네.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그냥 맞네가 아니고 얼추 맞네. 네, 얼추. 얼추. 아직은 좀 그렇게, 짜게 예. 주고 계시네요. 아직 갈증이 네. 난 아직 배고프다. 네. 이 보면서 근데 확실히 1편보다는 흥미롭고 네. 볼거리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영화를 보는데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네. 진짜 그 예능에서만 나오던 그런 웃긴 뭐 맞아. 안영미, 네. 조혜련 뭐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진짜 그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 매력적으로. 네. 그 다음에 그 이중 인격을 왔다 갔다 네. 하는 그런 연기 맞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짜 잘 표현해낸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그 같은 감상평 갖고 계셨던 최 배우님 한번 한 줄 평 해보실까요? 아 저는 일단 한 줄 평 하기 전에 네. 1편과 조금 다릅니다. 아, 1편과 좀 일단 다르네. 그거를 네 줄을 깔아놓고 시작하시는 네, 거예요. 깔고 저 제 한 줄 평만 봐도 너무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제 한 줄 평은 그 저번 한 줄 평이 뭐였죠? 오케이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 뭐 이런 아, 거 준비됐어. 이런 거였는데 네, 제 한 줄 평은 제 한 줄 평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 프로도와 반지 그리고 용감한 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샘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노래나 설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이제 그 프로도가 이제 그 프로도와 반지란 얘기가 이제 설화처럼 이렇게 돌지 않을까요? 했을 때 그 프로도가 용감한 샘의 이야기도 나는 궁금할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뭔가 확 왔어요. 그 말이. 이 영화의 진정성 어떤 핵심이 딱 들어간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뭔가 확 오면서 그게 계속 이제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지금도 사람들이 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보기 위해 이렇게 계속 재개봉됐는데도 불구하고 극장에 와서 찾고 그런 거까지 이제 뭔가 이렇게 스쳐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만약에 그걸 나한테 물어본다면 네. 너네가 원하던 대로 너네 이야기는 전설이 사람들이 됐다. 두근거리게 하는 열광하게 하는 너네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네. 말해주고 싶은 그리고 뭔가 그 어쨌든 액션 씬이 엄청 크고 주되긴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 나오는 샘과 프로도의 그 얘기가 저는 좀 더 와닿았었어서 네. 그래서 네. 샘이란 캐릭터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멀쩡한 현실 세계의 사람하고 제일 성격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그 샘이 잡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의심해주고 뭐 이런 거를 꿋꿋하게 하는 뭔가 그런 게 너무 이제 멋있어 보이고 둘의 유대감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서 네. 그 최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황 대리님이 1부 마지막이 또 흥미로웠던 게 이제 길을 두 개로 나눠서 갔다는 거. 프로도의 일행과 또 나머지 멤버들의 또 뭐냐 페레그린 툭과 또 피핀과 메리를 네, 구하러 가는 그 두 여정으로 나눠졌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피핀과 메리를 구하는 쪽에 액션이 많고 흥미진진하죠. 근데 네. 이제 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샘과 네. 골룸과 또 이제 그 프로도의 이 네. 여정이 또 감명 깊었고 재밌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또 두 번째 2에 가서는 세 갈래 길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아예 피핀과 메리가 네, 그 또 따로 떨어져 나가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뭐 황대리님. 네, 저는 헬름 협곡에서 찍은 활용 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랑 관점이 좀 비슷해요. 저랑 비슷한 한 줄 평. 네. 네. 그럼 좀 바꾸겠습니다. 네. 헬름 협곡에서 찍은 점입 가경 뭐 이런 걸로. 여러 명장면이 있지만 시리즈 3편 뭐 이제 3편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3편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장면이 2편에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제 전편 녹화하면서 좀 아쉽다고 얘기했던 액션이 2편에서 이렇게 구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그러면 하면 네. 저는 헬름 협곡의 요정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제 네?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영화들 보면은 특히 이제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각 맞추고 열 맞추고 이 절도 있는 이 모습을 이제 구현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희열을 느껴요 저는. 근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군무. 네, 진짜 그 요정들이 제일 그걸 잘하거든요. 진짜 멋있어. 그 요정들이 그
그 이제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잖아요. 음. 납불 나파 소리 들으면서 나타나서요. 착착착착착착착 맞아, 그 맞아. 맞춰서 가서 딱 자리 잡고 또 항상 거기는 검과 활을 2개 다 들고 다니는데 그 교체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뭐 1부에서 나왔지만 1부에서도 전쟁할 때 딱 활 쏘다가 검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또 저기서부터 멀리서 또 다다다다다다 그 칼로 딱딱딱 바꾸잖아요. 여기서도 활 딱 준비하고 칼 바꾸고 이런 그 요정들의 그 진짜 멋있는 모습들. 진짜 그게 정말 감동이었고, 그러니까 저도 헬름 협곡이 1부에서는 발록이 나왔던 고 장면, 그 우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텅텅텅텅텅 쿵쿵쿵 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장면과 이 헬름 협곡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딱 그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고 쫙 할아버지 멀리서 힘 없어가지고 전쟁 시작되잖아요. 세오대는 왕 말씀하신 아니 세오대는 아니 거기 세오대는 왕 아니. 말씀하신가요? 활 겨누다가 아 할아버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편의 슈퍼 아줌마. 네. 헬름 협곡의 요정들 네, 그런 그 포인트 장면 좋아하는 진짜. 것 같아. 판 깨트린 어. 분위기 못 잡고 분위기 판단 못하고 꼭 실수하는 그런 캐릭터. 불안불안하더라. 그래서 이제 2부의 이야기를 따라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보기를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1편에 비했을 때는 어떠셨는지. 아 저는 1편을 보고 나서 뭐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원래 1, 2편을 같이 하면 어떠냐라고 했던 게 2편을 보고 나서 1편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저희는 촬영을 이어서 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1편을 그렇게 까놓고 지금 2편을 너무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매 혼자 녹화가 새 녹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영화를 그쵸. 새로 본다. 그럼 꼭 이거 되는데. 잊지 않아도 한 1년 전에 우리가 했다 방송을 뭐 그런 느낌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아 힘든데. 아 프로도의 무게가 막 느껴지는 거 같네. 나 진짜. 근데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놀랬지만 1편에서 막 그 CG 네. 화질 안 좋은 네. 게 2편에서도 초반에 보였죠. 어떤 근데 장면에서? 이제 그 화질이 안 좋고 뭔가 이렇게 CG가 티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끝 무렵에도 엘프 등에 타고 갈 때? 그보다 아예 그 간달프랑 뒤에 이제 인물들이 이제 전쟁 다 끝나고 5명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도 이게 약간 깨져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또렷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완전 이제 뭔가 깨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집중이 딱 깨지면은 또 이렇게 그게 보이고 이랬는데 그 중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약간 스스로 뭔가 네. 나는 의외로 보였던 게 그거 메리 피핀이 엔트 타고 그래 갈 때. 갈 때 배경이랑 그쵸. 와, 저 이래도 되나? 약간 70년대 흑백 영화 자동차 운전하는 씬 같이 막 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티가 나긴 하죠. 작가님은 저는 확실히 원보단 재밌었는데 투 이제 그 투도 보고 또 이 평점 찾아보고 또 이 같은 종족을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그 협곡 전투에 대해서 진짜 극찬을 하고 이거는 진짜 명장면이다라고 하는데 나도 이제 뭐 이걸 보기 이전에 이제 뭐 수많은 전투 장면을 보고 이제 그걸 보니까는 아 전투 장면에서도 조금 감흥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근데 확실히 원보다는 재밌어서 그쵸. 약간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막 그냥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공성전이잖아요. 이제 네. 뭐 공성전이라고 뭐 고를 수가 있는데 뭐 이때까지 사실 이런 물량도 잘 없었고 이 그쵸. 정도 물량으로 전투씬을 찍는 지금은 아니 뭐 CG로 그려 놓으면 그쵸. 되잖아 한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거를 하네 공성전을. 근데 그것도 뭐 그냥 야 막 돌 던지고 위에서 다 화살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이 살아 있잖아. 옆으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애, 맞아. 벽 깨가지고 거기로 돌파하는 애, 처음에 사다리 걸려고 하는 애. 이게 사실 이게 뭐 지금은 판타지지만 설정상은 판타지지만 중세 시대 때 전쟁하던 방식이 이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는 실제로 전쟁을 이렇게 했으니 감독이 아니 뭐 원작자가 톨킨이 이런 것들을 잘 세부적으로 묘사를 해서 써놨을 거고 그걸 또 영상으로 옮겨서 그걸 보는 구현된 모습을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는 것만으로 눈이 즐거운 그런 장면이었고 뭐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조금 속이 덜 시원했던 게 완전 승리하는 장면을 그냥 뭉개고 간 느낌.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 수많은 적들이 눈에 띄게 없어지고 죽고 이거가 아니고 그냥 도망만 가고 끝난다?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뭉개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 3편을 보시라고 그렇게 남겨두신 거죠. 최후의 승리로 보여지면 또 곤란하니까. 아니 그냥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네. 어쨌든 한천 작가님이 점점 갖고 있는 기대치들이 네. 어쨌든 시리즈의 최종본에 가면 뭐 이제 만족되지 조금 않을까 제가 본 해소될 사람으로서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재밌는 게 두 분이 처음 보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처음에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올랜도 블룸의 전투 장면이 진짜 엘프의 신세계를 열었다. 그래서 엄청 여성 팬들이 많았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방패? 싸움 씬이 나올 때, 그렇죠. 방패 타고 내려오면서 나 활쏘는 그거 거. 조금 어설프다고 느꼈는데 아 그래요? 흔들흔들하면서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너무 김리하고 멋있는데? 서로 몇 명 죽였냐 이렇게 막 하면서 진짜 막 그리고 백발백중이에요 진짜 거의 뭐 놓치는 게 없어요. 다 맞추고 맞아. 약간 멋있는 요정 활 쏘는 요정 또 잘생긴 약간 요거가 그때 당시에 진짜 센세이셔널한 뭐랄까 돌풍을 일으키는 그쵸. 팬덤이 생겼었거든요. 이제 두 분은 확실히 이제 뭐 시대가 지나고 또 그러니까 많은 뭐 것들 지금 보신다 뭐 보니 어벤져스를 보고 지금 뭐 거의 10년 가까이 쌓아온 역사를 한 방에 터는 전투도 보신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음. 그 협곡 싸움 씬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허허 발을 빼지. 저는 뭐, 그러니까 전투 씬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우리 반지의- 단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결렬돼 한 시간 버렸네. 전에.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고 잘 연출이 됐다라는 게 이 전쟁 물론 구현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법도 그렇고 그 당시에 물량 공세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각 종족만의 특징과 뭐 갑옷, 소품, 도구도 그렇고 싸우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그 전쟁의 긴장감 이거를 점차 잘 쌓아갖고 이게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처음에 세오덴이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지만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 이 오쿠 군단이 이제 출발하던 그 장면에서도 이제 프로도와 샘이 먼저 보잖아요. 저기서 네. 막 쿵쿵쿵쿵 어디로 가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대군이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밤에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달프도 해가 뜰 때까지 버티고 그 동쪽의 산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고 그리고 아라곤도 또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준비를 할 때 또 마침 요정이 이렇게 딱 와갖고 자리를 메꿔주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물론 할아버지가 쏴서 그 망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점차 이런 긴장감을 쌓아가고 또 뭐 이렇게 오크들이 또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막 외치는 함성이랑 발 구르는 소리 이런 거가 막 점점 가까워지고 그게 이제 동굴 속에 피난해 있는 그 이제 안악들과 뭐 노인들과 아이들한테 막 들려오고 이런 게 사실은 실제 전쟁터나 전쟁의 그쵸. 공성을 당하는 성에 있으면은 이런 공포감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막 함성, 막 소리, 막 그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해서 점차 쌓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렇죠. 하는 바람에 이제 이구머니.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그런 성 전투 영화들을 보면 사실 그냥 이렇게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쳐들어와서 뭐 싸우든 이기든 뭔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결론이 딱 지어지고 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냥 거기에서의 전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 밖의 상황들을 너무 잘 묘사가 네. 돼서 그런 장면의 그런 구도의 씬은 또 처음 그쵸. 봐서 더 네. 그랬던 것 이게 같아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딱 전쟁이거든요. 그 사루만이 사우론과 별도로 자기의 군대로 지금 그렇죠. 이쪽 한쪽을 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성과 실패와 더불어 이 편의 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엔트들한테 자기 본거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 당하고 그런 어떤 이제 성과 악의 구도에서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것도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세오덴 왕도 한창 악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 그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정상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그 예전 용감한 그게 로한의 왕이 아니라 답답한 아직은 좀 느낌이 회복이 있어요. 되고 있는 와중에 헬름 협곡으로 숨고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아라곤과 함께 말 타고 이제 뛰어나오면서 실제로 로한의 기사의 그런 딱 기상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들을 전쟁과 더불어서 다 배치를 해서 했다는 게
그렇게 이제 뜻을 뭐 생각해서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죠. 그리고 네. 뭔가 그 세우된 왕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아르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초반에 말을 했는데 헬르백국으로 다 이제 대피를 시켰을 네. 때도 뭔가 그 이해가 됐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조정당하면서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또 백성들을 그냥 전쟁에 내몰기에는 네. 뭔가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상하게 거의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시 저희가 원작과 또 이제 그런 뒷배경을 함께 이해하면 좀 재밌을 게 이제 로한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기마병들의 나라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작에는 이제 3군 제 기억에는 3군이 이 지휘부가 있었고 그 3군이 이제 동쪽과 서쪽과 수도를 방위하는 이렇게 각각의 그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에 그 에오메르가 이제 그 동쪽의 수비였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제 원래 본진에도 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영화상에서는 그거를 세우된 왕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네. 왕이 직접 싸우.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사령관 같은 그 장수들은 각각의 그 독자 부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추방을 시키잖아요. 근데 네. 에오메르가 자기의 그쵸. 자기 병사들 데리고 이제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그 나가서 그 오크 사냥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핀과 뭐 메리를 구할 수 있었던 거고 뭐 구했다기보다는 풀어줄 수 있었던 거고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그 사루만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로한을 약탈하라고 시키는 존재들이 한 부족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오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야만인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원작에서도 보면은 이 로한의 동쪽에 보면 오크 무리와 그 이게 야만족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동쪽의 주민들을 약탈하고 그 마을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동쪽 부대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걸어가는 부대가 있는데 네. 오크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처럼 네. 생겨서 네, 그게 좀 그들이 궁금하게 약탈을 됐어요.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을을 약탈하는 게 그 오크가 아니라 그 네. 야만족들이 걔네들은 야만족. 로한의 그 이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야만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프로도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샘이 네. 이제 그 코끼리 타고 다니는 종족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남부인인가 뭐 동부인인가 남부인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세계관 안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종족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들은 아게모리 쪽의 편에 선 인간 종족 중에 그런 다른 종족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야만족들을 공격하는 또 그 군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복면 쓰고 거기가 이제 보로미르라고 네. 아니, 파라미르라고 그 보로미르라고 보로미르 파라미르의 동생. 동생. 네. 네. 그 동생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선의 곤도르의 편에 있는 군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진영들과 종족들과 배경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면 좀 더 재미있죠. 네. 그리고 뭐 1편에서도 저희가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보로미르가 그 프로도를 잡아갖고 갔던 어떤 폐허가 된 성전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얘기했던 원래 곤도르의 수도였던 보로미르가 죽은 형. 네, 파라미르. 그러면 네. 파라미르가 잡아서 가서 방어하러 가잖아요. 오크들한테. 그곳이 원래 예전 수도였던 곳인데 지금 그렇게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오랜 전쟁.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만 이미 오크한테 동쪽이 점령당했다. 이게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다 아우르고 있는 이게 그 수도였는데 그 수도의 동쪽이 이미 다 점령을 당했고 그 동쪽 끝에 있는 또 그 수도를 방위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도 진작에 이제 그 원작에 보면 아게무리한테 이제 뺏긴 거죠. 그 아게무리가 그 오른쪽에 있는 요새를 뺏고 그리고 수도의 절반을 뺏고 이 수도 자체도 다 부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쪽에 있는 방벽인 그 곤도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상태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황대리님 또 뭐? 네. 지금 너무 많이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야기 뒤에 스토리 네, 하면서 네. 그때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더 편할 것 같고 저 그래서 전체적 인상부터 먼저 얘기하고 네. 그 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봤지만 1편보다는 2편이 좀 여기서 좀 풀어지는 게 있구나 좀 뭔가 안도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러닝타임을 전혀 모르고 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찾아보고 보는데 이 3시간 뭐 이렇게 영화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 알아서 뭐 언제 볼 거고 어디서 볼 거고 이런 거 정할 거 아니에요. 이 3시간 어떡하지 했었는데 다행히 즐겁게 잘 봤던 것 같고 뭐 하여튼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마냥 좋아 보이던 것들이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런 게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반지의 제왕에 건드릴 수 없는 완성도라고 생각했던 반지의 제왕에 막 비견할 만한 다양한 영화들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는 또 다양한 영화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처음 본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거는 뒤에 줄거리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하나 얹어가면서 제가 최대한 작가님 한번 네, 도와보도록 환천 작가님 쪽으로 약간 돌아섰네요. 황대리님. 살짝 최대한 도울 수 있을 만큼 제가 도와보긴 할 건데 저는 뭐 좀 깊이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 궁금한 게 반지의 제왕 2001년 때 반지의 제왕 1 보고 네. 약간 저처럼 이거 좀 지루한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나 여론이 없었어요. 무조건 와 대박났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가 더 많이 들었잖아요. 1년을 기다려서 1보다 2가 관객이 훨씬 많이 들었죠. 물론 그래서- 물론 있었긴 하겠죠. 뭐 네. 안 맞는 사람들이 네. 있었긴 하지만 그런 뭐랄까 가치나 생각을 논할 만큼 네. 이런 영화가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음. 네, 그냥 그리고 그러면 1 나왔고 2 딱 나왔을 네. 때 그러면은 그 반응이 더 폭발적이었죠. 완전 폭발했죠. 그리고 그랬을 3을 것 기다렸죠. 재밌는 걸 얘기해 볼까요? 반지의 제왕 1 나오고 2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지금은 몇 번만 검색해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설명이 있죠. 세계관이 배경 있고. 지식이라든가 또 이거는 그냥 뭐 정보 습득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화가 좋다더라, 음. 이 영화 안 좋다더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창구가 잘, 있죠. 잘 없으니까 네, 그때는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어떻다더라라는 정말 이제 내 대인 관계 안에서 그냥 들려오는 건 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풀이라고 해봤자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 다 좋다면 다 좋은 거고 싫으면 다 싫은 거지. 거기서 뭐 이거 이 부분이 좋지 않나 이런 대화를 할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7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여론이나 평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관객 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웠죠. 다 좋다는 얘기만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톨키니스트의 얘기는 뭐 저 기회까지는 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때 뭐 지금 찾아보면 그때도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실망했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긴 한데 톨키니스트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때 뭐 그런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작 책에 심취한 사람들한테는 뭐 아까 유족들 얘기도 있었지만 아쉬울 수 있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세계관과 이야기가 많이 이제 각색이 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세계가 이제 구현이 되긴 했는데 다르다 이렇게. 문화가 좀 차이가 있었던 이게 영국 영문학이고 또 미국에서 또 흥행해서 반지의 제왕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 법한 되게 흥행한 베스트셀러인데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지의 제왕 영화로 처음 알았지. 뭐 소설 원작이 있다더라. 한국에서 막 엄청 많이 팔려고 이런 책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액션 영화 보러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러 가는데 굉장히 재밌다. 뭐 이런 거지. 내가 톨키니스트인데 이거는 좀 이런 부분 뭐 이런 대화를 뭐 제가 한 기억은 잘 없어요. 네, 뭐 7살 때니까 뭐 그쵸, 그 대화할 7살 때니까. 톨키니스트라는 얘기도 뭐 네. 네. 이어서 뭐 지금 이렇게 1편이랑 2편이랑 조금 뭐 다른 느낌들을 받고 계시고 또 뭐랄까 취하던 스탠스도 좀 달라졌는데 네. 뭐 황대리님 한번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실까요? 스탠스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네.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지난 1부 네. 그 반지 원정대 때 다 얘기하지 못했던 약간의 또 뒷이야기들을 좀 더 얹어보자면 이번에는 배우들의 그 이후의 커리어를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1, 2, 3편을 한 번에 찍었거든요. 이 영화를. 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신과 함께 1, 2편을 함께 찍는 것처럼 그럼 촬영 기간이 어떻게 한 돼요? 15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배우를 전체를 15개월을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배우들을 다리고 이제 이 배우들이어야만 이게 가능한 스케줄인 거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런 공식으로 했던 게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죠. 로버트 다니오 주니어는 뭐 유명했지만 그때는 뭔가 굉장히 쌌고 나머지 뭐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 막 A급의 배우들은 아니었잖아요. 전체적인 세계관을 그리려면 반지의 제왕처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길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영화를 만드는 프로덕션에 있어서도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 뭐 보는 현상처럼 여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 영화 이후로 굉장히 또 많이 잘 나가게 되죠. 다들 업그레이드가 이 영화 이후로 그렇죠. 특히 올랜드 블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이 전까지는 진짜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 영화 한편으로 사실 이 반지의 제왕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배우 중에 누가 가장 성공했냐? 배우 중에 이걸 덕을 많이 봤냐면 올랜드 블룸을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혹시 같아요. 올랜드 블룸이 어떤 역? 엘프, 레골라스. 레골라스, 레골라스고 이게 진짜 놀라운 반응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레골라스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의 뭐 네. 미남의 대명사. 그리고 멋있고 잘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봤을 때 이게 이럴 수 있겠다 싶었던 지점이 레골라스에도 포함이 되는데 미리 좀 얘기하자면 방패 타고 내리면서 팍팍팍 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들. 저걸 웃기려고 넣은 장면인가? 멋있으려고 넣은 장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거는 어마어마 멋있는데 이거는 너 진짜 나의 멋있음을 최대한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전부 다 보고 어떻게 화살을 저렇게 나는 그 레골라스가 활 쏘는 거 보고 그렇게 감흥이 없었던 게 나는 그 조선의 레골라스 박해인 최종병기 활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레골라스의 활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유난히 레골라스한테 그 멋있음을 몰아주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그런 의도로 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기억나실 거예요. 화살 탁 쏘는데 뒤에 말을 타고 오는데 맞아요. 이걸 이렇게 잡고 맞아. 이렇게 올라가. 그거 멋있었잖아. 진짜 슬로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타? 맞아. 와 이게 엘프구나라고 처음 느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방패 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몰아줄 만큼 굉장히 멋있는 역할이었고 되게 덕을 봤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찍게 되는 게 뭐 트로이라든가 또 킹덤 오브 헤븐이라든가 사가 계속 나와요. 캐리비안 해적이랑 비슷하게 계속 수염기로 원래 수염 없던 레골라스인데 수염기로 계속 그런 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이제 호빗에도 다시 출연하게 되고 올랜드 블룸 그리고 미란다 카랑 결혼하고 막 이게 없었으면 결혼을 못 했다니까. 하여튼 올랜드 블룸이 이 반지의 제왕의 덕을 톡톡히 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완전 미남 아라고 그런 스타일 좋아하죠. 더티 섹시. 와 어떻게 한 단어로 이걸 두 단어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더티 섹시 비고 모텐슨 그 이 영화 뭐 유명하죠. 이 영화 받았는데 뭐 안장이 나오고 뭐 마법 쓰고 안 할래 그랬는데 아들이 톨키니스트였던 거야. 아빠 정신 차려요. 이거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화에 하게 됐는데 굉장히 덕을 많이 받고 근데 올랜드 블룸은 약간 블록버스터의 되게 대중적인 영화를 그 다음에 행로로 많이 선택했다면 비고 모텐스는 좀 작품성 있는 걸로 그 다음부터 많이 선택을 해서 이게 좀 유명하진 않은데 폭력의 역사 이스턴 프라미스라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인데 진짜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을 거야 아마. 뭐 이런 거에 막 러시아 마피아로 막 나와. 지금 미드러스를 구한 왕인데 이실두르의 자손인데 마피아. 그 그린북 맞아. 제일 최근에는 그린북에 나와서 거기서 러시아 마피아로 나왔던가. 하여튼 뭐 덩살 많이 찌어가지고 나왔는데 되게 매칭이 안 됐어요. 그거 보고 완전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뭐 성과 악을 넘나드는 되게 연기폭을 넓혀가지고 진짜 연기력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또 배우 커리어를 쌓아가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게 골룸. 앤디 서키스. 모션 캡처의 장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냥 모션 캡처로 뭔가 캐릭터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앤디 사람. 근데 이게 무술 감독이랑 되게 비슷한 역할인 게
무술 감독이 무술 이렇게 합을 짜잖아요. 그 시퀀스를 책임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연출의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고 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무술 감독이 요즘 그냥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카메라가 어디 있어야지 네. 또 이게 그쵸, 더 음. 무술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 그런 거지 해요. 그럼 사실 연출의 역량이 그래서 액션 시퀀스 자체를 아예 다른 감독한테 주는 그래서 공동 연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영역에 못지않은 이제 모션 캡처 연출 이것도 그냥 이렇게 뛰다니면 이렇게 합성하시고 카메라 여기서 잡으시면 더 잘 나. 거의 그 연출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앤디 서키스한테 온전히 쌓이게 되고 이후로 그래서 킹콩 골룸이었는데 킹콩을 피터 잭슨 감독 킹콩도 하고 혹성 탈출의 유인원 거기서 진짜 멋있는 유인 진짜 진짜 혹성 탈출 안 봤으면 꼭 보시기 추천하고. 아니 그 봤어요. 시저? 시죠. 아, 시저예요? 시저예요? 진짜 뭐 거기서 그 뭐냐 그 엘프 그 레골라스의 멋있음을 뛰어넘는 아, 그쵸. 뚱뚱 걸어 유인원인데 원숭이가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진짜 유인원인데 섹시해. 아는 거야. 내가 지금은 비록 내가 현장에서는 녹색 쫄쫄이를 입고 있지만 내가 이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잘하는 거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여튼 그런 거에 완전 되고 그다음에 모글리라고 정근분 이야기 모글리를 이제 연출까지 합니다. 연출까지 진짜 뭐 전부 다 이거 그런 바뀌었- CG로 나와야 되니까 다 약간 유인원과 골룸이랑 비슷한 그래서 뭐 스타워즈에도 네. 나오고 이제 호빗에 나오고 또 좋아하시는 어벤져스에도 네. 또 나오죠. 그리고 지금 배트맨에서도 또 나온다 그래가지고 앤디 서키스는 사실 그 전까지 되게 주목받지 못했던 배우였어요. 독점이네. 근데 그러니까. 모션 캡처의 분야에 완전 1인자가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진짜 모션 반지의 연기만 제왕 하는 게 인생을 아니라 바꿨네. 모션 캡처 위주의 영화는 이 사람한테 연출도 다 맡겨버리고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배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영화가 뭐 영화 자체로서 번 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배우들까지 그렇죠. 파급적인 발굴해낸, 효과가 네, 엄청났죠. 네. 뭐 뉴질랜드에 가서 그 관광 도시도 만들어 버렸는데 뭐. 네. 그 프로도 역할한 배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마치 해리포터의 주인공처럼 아. 그 캐릭터의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쵸. 그리고 또 모르겠어 아라곤의 이미지가 너무 세다 그러면 약간 변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왕으로서 호빗 프로도. 호빗의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좀 약간 그 이후로 변신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프로도는 보면서 약간 그 고구마 먹은 듯한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눈만 보면은 그냥 다 사르르 녹는 진짜 엄청난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 배우님은 1편과 2편으로 넘어오면서 네. 뭐 어떤 달라진 감상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뭔가 더 그러니까 1편은 약간 그 캐릭터의 그 캐릭터마다의 구축과 설명. 구축과 설명이 네. 좀 부족하고 뭔가 더 매력 있는 캐릭터라는 거를 표현하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2편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그런 개개인의 스토리와 뭔가 그 흐름이 보이니까 이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확실히 그 피핀과 메리도 네. 원래는 1편에서는 그냥 사촌으로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그냥 친구들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엔트들을 설득하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용감하고 더 이제 매력 있고 그리고 피핀과 메리가 원래는 1편에서 좀 둘이 그냥 뭉뚱그려 보였는데 네. 2편에서는 또 이제 뭔가 각자의 매력이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확실히 그 두 개의 탑에서는 세 팀으로 나눠지면서 그런 구축이 너무 잘 됐던 게 아닌가. 네. 그 잘 만드는 영화를 이제 꼽을 때 보통 뭐 기준 삼는다라기보다는 뭐 주로 하는 얘기가 이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래도 얼마나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거를 잘 표현하고 그런 것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고 좋은 영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호빗 4명의 호빗은 사실은 뭐 1편에서 반지 원정대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어떤 밭을 막 지나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한 발을 떼면 맞아요. 내 인생에서 제일 멀리 이제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가는 곳.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어떤 시작이 어떤 곳이고 거기에 한 발을 떼는 게 진짜 엊그제 같은 그런 호빗들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오크한테 잡혀가서 피핀과 메리가 남은 엔트들한테 자기가 이제 막 친구들을 구해야 된다 막 역설하고 또 머리를 써서 사루만의 본거지로 가게 만드는 뭐 이런 거. 또 샘과 프로도도 이제 자기가 그 운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맞아요. 벌써 1편보다 2편까지 엄청 성장했고 실제로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여정을 가고 있는 거리도 엄청 멀리 이제 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상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맞아요. 골룸을 통해서 이제 음. 그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골룸의 변화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개의 자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원래 스미골의 선한 자아가 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골룸의 악한 자아한테 계속 이렇게 음. 의견을 뺏기고 있다가 여기서는 이제 주인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넌 저리 가 있어 하고 잠깐 골룸이 퇴장하고 스미골이 음. 길을 안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잘 놓치고 왔던 부분인데 다시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줄이 느슨한데 못 나가는 거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엘프의 맞아요. 무슨 네. 발줄이라고 뭔가 아니 뭐 이게 템빨인가 보다. 네. 거기서도 그런 재미를 잠깐 보자면 여기에 이제 소품 이제 이것도 뭐 원작일 수도 있고 우리 게임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엘프족의 특별함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데 보면은 뭐 미스릴이라는 어떤 그 걸로 만들어진 전투복이라든가 전투복. 칼 그리고 또 엘프들의 음식은 되게 쬐끔한데 네. 먹으면 배가 금방 부르고 영양가가 높고 그 드래곤볼의 그 선두. 선두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그것도 거기서 왔다니까. 뭐 신비의 물약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엘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좀 선두할 때 굉장히 목소리 자신감이 있어. 네. 정확하게 아는 거는 뭐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무튼 그것 아, 중에 그런 하나인 거, 거죠 그런 것도 재미가 밧줄. 네 있죠. 근데 이게 참 원래 원작과 세계관이 있는 거를 영화의 시리즈로 만드니까 이게 각 편을 보면 잘 모르지만 이게 다 보고 나면 아 저게 옛날에 저거구나 옛날에 이거구나를 이제 저는 이제 6편을 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원작의 어떤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건지가 지금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1편, 2편 보셨잖아요. 근데 1편에서도 뭐 멧돼지도 뚫을 수 있는 창 이러면서 빡 찔렸는데 프로도가 이게 미스릴 갑옷 입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삼촌이 그 간달 아니 뭐지 빌보가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빌보가 어디서 그걸 얻었는지도 이제 나중에 호빗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호빗 다 봐야겠네. 네 그리고 뭐 거기 보면은 그 근처에 뭐지 오크가 오면은 빛나는 칼. 맞아요. 네, 맞아요. 요것도 또 어디서 왔는지 아. 네, 그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뭐 골룸을 따라서 길을 가는 또 한 무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무리는 세오덴 왕한테 가죠. 네. 네. 맞아. 그 세오덴 왕에게 가는데 그 세오덴 왕 옆에 네. 세우덴 왕한테 가기 전에 그 피핀과 메리를 찾으러. 그치 거기 먼저 만나죠. 네. 에오메르 머리를 만나죠. 맞아. 네. 네. 거기서 조금 이상한 조금 이게 몰입이 되든가 나 다시 보니까 이게 땅에 조금 여기 누워 있던 자리야. 어어어 여기서 그랬구나. 이렇게 건너갔구만. 나도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약간 무리수 무리수 그딱 웹툰을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웹툰스러움이 묻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소설의 느낌인 것 맞아, 맞아,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난 또 뭐 계속 이게 약간 캡틴 아메리카처럼 아라고는 그냥 사람인데 얘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설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간 이상의 무언가를 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떠돌이 네.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게 아니 인간 이상의 캐릭터 맞아요. 이게 원작에 보면은 인간이긴 한데 좀 그 족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맞쪽에 아니 무슨 족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슬들 안다마르족인가 그 이제 좀 특별한 역할을 하던 민족인데 어쨌든 그래서 수명도 일반 인간보다 더 길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방랑자와 이런 추격자와 뭐 전사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아마 그런 추격의 역할 그 그쵸. 냄새 땅의 소리 뭐 바람의 뭐 방향 뭐 이런 걸 따라서 추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에 있는 것도 이런 흔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능력도 뭐 그런 있고 세팅이 뭐 있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좀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흔적이 될 만한 뭐 발자국의 모습이 좀 다르다. 그쵸, 그게 모습이 좀 말라져 이렇게 있다든 있는데. 아니면 막 풀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맨땅 찍어. 맞아요. 맨땅 찍어놓고 혼자 막 쓰는데 정말 약간 성격 약간 마인드 이상한데 막 그러니까 오히려 친절 그런 데서도 조금 더 친절을 베풀어 줬다면은 그래
아라곤 너는 뭐 인간 이상의 뭐니까 이런 능력이 있지. 너의 능력으로 이걸 한번 찾아봐.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데 우리는 처음 보는데 우루크라이족을 따라오면서 그거를 계속 어.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땅 대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벗어났어. 한 하루 차이에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음. 찾아가서 이제 비핑을 따라서 쭉 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세오덴 쪽으로 네. 가는 또 한 줄기의 이야기가 네. 있는데 이제 세오덴을 가보니 세오덴이 좀 약간 썩어 있더라. 응. 인간이 산송장이더라. 그리고 옆에 시커멓게 누가 봐도 나쁜 애들이 맞아요. 있고. 진짜 나쁜 누가 애가. 봐도 악역. 누가 봐도 약간 이런 인정해줘야 돼. 약간 연극처럼 이건 그냥 제 3의 벽이야. 약간 인정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이제 나쁜 마법사인데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왕이시여. 맞아. 왕이시여. 왜 진짜 이렇게 머리 촉촉한 거부터 서클서클부터 머리 왕이시여. 옷 색깔부터. 돌아오소서. 사루만이 보낸 어쨌든 사루만의 부하죠. 음. 그리고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충신들은 그의 악행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간달프가 갑자기 지팡이 들고 뛰어 들어왔을 때 그 군의병들이 칼을 좀 빼버리니까 나가는- 막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 디테일이 장면들이 그 이제 아저씨가 나중에는 그 가가지고 진짜 수많은 군대 보고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잖아요. 예, 예. 그거 왜 우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엘프 도와주러 왔을 때 그거 보고 울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그 뱀 같은 아저씨. 뱀 같은 아저씨? 그 아저씨 추방 당하잖아요. 아그 그래서 사루만한테 가가지고 이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여 봐라 이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했더니 너무 이제 광대한 악의 그- 세력이 자기가 지금 되게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 자 고생 많았다. 하지만 형이 다 준비해놨어. 보고 형 이건가? 따거 역시 우리 따거 진짜 내가 맨날 세오덴 옆에 붙어있어서 스트레스 5만상 받다가 결국 못 견디고 쫓겨나는데 형 나 이제 왔는데 나 왔는데 이제 어떡할라 그래. 야 그래 고생했다. 근데 그동안 형이 놀고 있지 않았? 자 일로 와봐. 형 싸형 그거구나.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네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눈물 또르르. 네. 그냥 이제 준비대에서 이제 정복을 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동한 거가 아니었을까. 하여튼 뭐 이렇게 세오덴 만나서 이렇게 왔어. 네. 왔는데 세오덴 말귀 못 알아듣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까지 보여주고 이제 피핑과 메리 쪽으로 가죠. 네. 근데 얘들이 도망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별로 안 갔으면은 그 숲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막 숲을 막 헤매고 있는데 그 엔트 아니, 오크족이 따라와서 오크저기 또 한 명의 네. 고블린이 따라오죠. 아니 아, 오크예요. 오크. 오크. 걔는 일반 오크. 한 명의 잡아 먹으려고. 오크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래서 도와주는 게 나무에 올라갔는데 엔트였다. 엔트가 이게 내가 가만히 있는 산송장이 아니다 하면서 탁 밟아서 끝내고 하는데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캐릭터는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가 생각나죠. 한준 작가님이 좋아하는 네. 아이엠 그루트의 약간 성인 버전이랑 보고. 제일 이게 그때 늙은 수염 말고 네. 그 수염 말고 여러 명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아이엠 그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가 여기서 온 거구나. 이게 딱 그때 바로 느꼈어요. 바로 아무튼 뭐 거기서 이제 좀 특이한 장면 또 이렇게 얘기해볼 만한 게 간달프가 이제 나타나죠. 거기. 네. 아 간달프. 그거는 진짜 그거 간달프 짚고 넘어가야 딱 돼. 만나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간달프 만나는 거야? 오 너무 멋있죠. 작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생뚱맞다? 뭐 이런 거죠. 생뚱맞은 그죠? 느낌이었어요. 예. 약간 그렇지 그쵸? 않아? 약간 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화려하게 죽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또 굳이 하면서 근데 또 이유가 크게 없잖아요. 그냥 생명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그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백색의 마법사가 되어서가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엔트가 그 나무가 지금 얘들이 호빗인지 오크인지 구분을 못 하니까 그쵸, 내가 백색의 잘 아는 마법사에게. 백색의 마법사가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세팅도 좀 약간 뭐가 생략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럼 그 말인즉슨 간달프가 거기 진작에 와가지고 그 숲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엔트랑 대화하면서 뭐 엔트가 대화가 느려서 좀 오래 걸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역시 간달프 등장부터 다르네. 또 그냥 왔는데 좀 약간 기억을 좀 드문드문하잖아. 내가 그래 내가 간달프라고 불렸었지. 뭐, 회색의 마법사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게 지금 보면 좀 약간 뜬금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원작을 저희가 이 그 비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찾자면 여기 보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 악의 무리를 막기 위해서 신이 마이야 마이야. 네, 다시 마이야 나왔어, 다섯의 마이야를 보내요. 네. 그 다섯의 마이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정 둘의 그 지금 간달프, 사루만 그리고 여기선 등장하지 않고 호빗에서 등장하는 갈색의 마법사라는 그 마법사. 그래서 마법사 셋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는 그 셋 중에 둘만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그때 어쨌든 사루만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한. 그래서 흰색의 그리고 간달프는 레벨업. 회색의 그리고 그 갈색의 이렇게 세 마법사를 보냈는데 이제 흰색 흰색의 마법사는 이제 호빗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자기가 사우론을 이제 조사하고 막으러 가겠다고 혼자 떠나요. 근데 떠났다가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1편에서 저희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제 배신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갈색의 마법사는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게 자연과 이런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에 심취해서 어딘가로 사라져 버려.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러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최 변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임무를 하러 다시 왔다라는 게 원래 이들은 마이어로서 임무가 이 악의 세력을 정리하러 보내짐을 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적을 다 임무를 잊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보면 아까 말했던 독수리 그 나방이 오잖아요. 그게 갈색의 마법사가 이제 보내준 이제 동물들을 다루는 마법사니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 흰색, 회색, 갈색 이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더 여기서 이제 강해져서- 회색의 그렇죠. 간달프가 죽잖아요. 그 발로그를 죽이고 죽어요. 근데 이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마이어도 하급 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그 천상의 신 앞에 갔더니 아직 너의 임무가 안 끝났다. 그래서 되돌림을 다시 보내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짐을 당할 때 그 원래 흰색의 마법사가 이제 악한테 가버려서 그 자리가 빈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능력치의 그 자리가. 그래서 회색의 간달프가 흰색의 레벨업. 간달프로 레벨업이 된 거예요. 레벨업이 된 그쵸. 거예요. 레벨업이죠. 그래서 왕이 세우된 왕. 네. 나는 회색이랑 말 안 한다. 음. 아, 흰색이지롱. 네, 그렇죠.